김진우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시고요. 연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교수이시며 디지털 치료제 기술기업 주식회사 하이 창립자이시자 또 대표이십니다. 아울러 삼성전자 및 SK텔레콤 기술 고문이시고 LG전자 및 현대자동차 기술 자문이십니다. 오늘 해외 학회 참석 일정으로 이곳에서 직접 강연을 해주시지는 못하시지만 대신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명상이 치료를 만났을 때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과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하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직접 발표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요. 제가 해외 학회가 있어서 지금 학회를 갔다가 막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는 중이어서 피치 못하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전하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명상이 치료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뭔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갖다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 발표는 일단 현재 우리 마음 건강의 현주소가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명상과 의학이 만나는 마음 정원이라고 하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마음 정원이라고 하는 디지털 치료제가 가지고 있는 4가지의 핵심 피처가 있는데요. 그 4가지 핵심 피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4번째로는 이게 실제로 그럼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한 저희들의 임상시험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그 디지털 치료제, 명상을 이용한 디지털 치료제가 메타버스 환경을 만났을 때에는 과연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야기를 갖다가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마음 건강의 현주소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지만 저희가 요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의 마음 건강이 참 나빠졌다라고 하는 걸 아마 다들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마음 건강 전체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불안 장애에 대한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anxiety disorder, 즉 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이 전체 모든 정신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갖다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 불안장애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범불안장애, general anxiety disorder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발병 요인들도 굉장히 많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인데 특히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코로나에 겹치면서 더욱더 이런 정신질환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저희가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직장에서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었을 때는 사업주나 우리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그런 법이 실제로 시행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걸 산업재해로 쳐서 이게 꼭 어디서 떨어지거나 깔리거나 이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살, 자해, 충동이라든지 우울, 불안과 같은 이 정신질환들이 굉장히 큰 그 비중으로 사회에 큰 멍해를 갖다 지금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상경에서 실제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렇다면은 이렇게 만연해 있는 정신질환, 마음의 병을 디지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특히 우리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2019년도에 미국의 US FDA가 그때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뭐 하드웨어가 포함이 된다든지 또는 어떤 약을 먹는다든지, 그게 케미칼 약이든 아니면은 지네릭 바이오 약이든지 간에 그런 약을 먹는 거 없이 오로지 소프트웨어만 사용해서 어떤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기존의 케미칼 베이스의 약이나 또는 바이오 베이스, 지네릭 베이스의 약과 동일하게 쳐주겠다. 즉 그 얘기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 소프트웨어 약을 처방을 하시고 또 우리 보험회사가 그 처방 비용을 다시 내주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작동시키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2020년도에는 특히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US FDA가 아주 굉장히 큰 특례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특례 조치가 뭐냐면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요 기간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들에 대해서 디지털 치료제로, 즉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러한 창궐하는 상황에 있는 이런 다섯 개의 병을, 주로 정신질환과 관련된 병들이고요. 그런 병에 대해서 미국 국내에서 판매할 때 별도의 미국 내 임상시험을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리고 이 미국의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특례 조치를 발표를 했고요. 우리나라 식약처도 작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치료제를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식 치료제로 간주해서 제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치료제는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게 명확한 의학적 기전이 있어야 된다. 즉 어떤 디지털 치료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안장애가 나왔다. 그러면 어쩌다 나왔어요. 무조건 좋아요가 아니라 어떤 명확한 의학적 기전 또는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통해서 왜 이 치료제가 해당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게 설명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임상시험 자료를 통해서 실제로 효과성이 있다,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걸 갖다 입증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내보냈을 때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서 충분히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형태의 의료용 전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고, 그 디지털 치료제를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를 포함해서 여러 회사들, 국내에선 5개 회사가 이 디지털 치료제로 확증적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품목 허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는 전세적으로 워낙 유병률이 높고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해피파이 헬스라고 하는 회사, 미국 회사고요. 또 빅헬스라고 하는 회사, 이 회사도 미국 회사고, 그 다음에 페어 테라퓨틱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서도 이런 범불안 장애를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치료제를 출시하거나 지금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만들고 있는 마음정원이라고 하는 디지털 치료제는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마음 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 노동 직장인들을 위한 개인 맞춤형 범불안 장애 치료제로 현재 개발을 갖다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실제 사용자가 하루에 한 20분 정도를 갖다 아침 저녁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런 치료를 갖다가 실제로 진행을 갖다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동안에 기간 동안에 이 서비스를 갖다 제공해서 반복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 그 범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의 불안을 낮춰주고 또 더불어서 우울이나 스트레스도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갖다 보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 특히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한 어떤 생리적인 각성이 있다든지 또는 적응 전략이 없어서 상당히 불안해한다든지 또는 가장 이제 많은 게 왜곡된 인지 과정, 즉 심리적인 증상인데요. 본인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트리거가 있어요.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트리거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첫 번째 타입 1 워리가 나옵니다. 이거 내일 시험 잘못 보면 어떠지? 그렇게 하다가 잠을 갖다가 설치면은 타입 2에서 잠을 못 자면은 더 시험을 못 보겠는데 이게 다시 또 타입 1 워리를 갖다가 조장시키는 이런 증폭 과정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걱정하는 게 비현실적이고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걱정에 걱정을 갖다 꼬리를 무는 그런 형태의 병적인 불안 상태를 갖다가 저희가 범불안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불안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마음 정원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는 이런 주의를 다른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에게 돌리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인지적 탈융합 그리고 우리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인 마음 챙김 그리고 수용 등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과 느낌과 감각 등을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경험하고 수용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수염 전념 치료 또는 액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수용 전념 치료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 정원을 사용하는 플로우를 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을 하고 홈으로 들어가서 챗봇과 마음을 나누고 그 다음에 호흡 이완을 하고 자기 대화를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한번 간단하게 실제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데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북적북적한 공항에 와 있다. 그리고 어디론가 향하는 비행기 타기 위해 조금 기다려야 한다. 소란스러운 공항에서 들리는 말싸움과 소음들은 단지 소리일 뿐이다. 피할 수 없고 듣지 않을 수 없는 단지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다. 현재 북적북적한 공항에 와 있다. 그리고 어디론가 향하는 비행기 타기 위해 조금 기다려야 한다. 소란스러운 공항에서 들리는 말싸움과 소음들은 단지 소리일 뿐이다.
피할 수 없고 듣지 않을 수 없는 단지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데모를 갖다 보셨는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세히 아실지 저희 마음 정원은 크게 네 가지의 키 피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는 맞춤형 컨텐츠 제공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는 이 실제 마음 정원을 갖다가 사용하면서 맞춤형 컨텐츠를 갖다가 제공하는데 그 두 번째곤 자기 대화. 세 번째는 호흡 명상 아까 보셨듯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챗봇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맞춤형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콘텐츠는 저희가 이걸 갖다 진행을 하면서 이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이 사용자의 HRV, 즉 사용자의 스트레스 레벨을 측정하는 heart rate variability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heart rate variability에 따라서 이분이 얼마나 현재 스트레스를 갖다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BGM과 함께 저희가 스크립트를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핸드폰을 가지고서 사용자의 HRV를 잴 수 있을까요? 한번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이 데모 영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사용자의 핸드폰을 통해서 이런 형식으로 검사 환경을 일단 세팅을 하고요. 이 검사 환경을 세팅하는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사용자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의 얼굴에 있는 요 부분, 양미간에 볼두덩 있는 요 부분을 저희가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카메라 센서를 써서 인공지능을 쓰게 되면 사용자가 맥박이 한번 뛸 때마다 미세하게 변하는 피부의 색깔을 저희가 측정을 해서 현재 사용자의 하트레이트, 심박과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 심박 변이도를 측정을 하는데요. 이런 측정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첫 번째 충분히 조명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조명 센서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이 충분히 조용한가를 재는 소음 센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확한 위치를 잘 책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위치 센서 이 세 가지를 써서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HRV를 측정을 갖다 할 수 있고요. 그런 HRV 측정이 이 마음 정원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 실제로 사용하면서 그 사용자의 스트레스 레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대화인데요. 아까 저희가 직접 보셨습니다만 이 자기 대화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의 목소리로 크게 소리 내어서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소리를 자기가 다시 듣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서 조절에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과거에 메디컬 저널들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근데 치료제화되지 못한 이유는 저희가 이걸 자기 목소리를 내서 입 밖으로 크게 소리를 하면은 그 녹음한 소리를 다시 들어보면은 왠지 제 소리 같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듣는 제 목소리는 의 내부 기관을 통해서 저의 귀에 전달이 되고요. 저 녹음기에 녹음된 제 목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전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면 자기 목소리 같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보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의 기술인 그 AI 변조 기술을 써서 본인이 듣는 본인의 목소리로 다시 재생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제품 키 피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흡 명상을 갖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호흡 명상은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만 저희가 그 미산 스님께서 제공해 주신 하트 스마일 명상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스크립트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호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키 피처들로 이루어진 저희 마음 정원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임상적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검증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검증은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3주에 걸쳐서 대조군과
저희 앱을 갖다 사용한 이 대상으로 해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3주만 했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고 또 사용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갖다 발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실험을 갖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 본실험에서는 저희가 2x2의 팩토리얼 디자인 요임 설계를 해서요. 여기가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인 거죠.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대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로 녹음하고 그걸 다시 듣는 이 자기 대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본인의 감정 기반으로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 요 두 가지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 두 가지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특히 이 두 가지가 함께 제공되었을 때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8주짜리 실험을 진행을 갖다 했고요. 이 8주짜리 실험 결과에 따르면은 이런 그 앵자이티 불안 장애 같은 경우에 아주 현저하게 좋은 효과가 있었고 더군다나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더 큰 효과가 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실험에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액티브한 컨트롤 그룹까지 둬서 세 그룹으로 해서 12주 동안 아주 롱텀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는지 그리고 그렇게 난 효과들을 우리가 충분히 킵할 수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봤고요. 또 이 3차 실험에서는 이런 결과들을 갖다가 우리 뇌 기능상에서도 차이가 있는지를 갖다 보기 위해서 실험 시작하기 전에 fMRI 영상을 찍고 실험 끝나고 나서 fMRI 영상을 찍어서 두 영상 간의 비교를 통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번의 연구자 임상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갖다 획득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마음 정원을 범불안 장애의 치료제로 인하고 품목 허가를 갖다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식약처에 확진적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제안을 갖다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식약처가 작년 말에 이 확진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5개의 회사가 현재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는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이 해당되는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임상시험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이 임상시험 비용 전액을 다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PI 계약을 갖다 맺고 지금 그 기간에 IRB를 신청해서 IRB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으면 현재 상태에선 이러한 것들이 다 이 스마트폰 상에 있는 앱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메타 명상으로 확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 미산 스님하고 같이 또 김주환 교수님하고 같이 해서 이런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 명상이 어떻게 제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앱에서 사용했던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메타버스 환경으로 옮겨서 예를 들자면 게이트를 통해서 마음 챙김의 방으로 입장을 하고 그 방에서 본인의 무의식 쪽에 어떠한 갈등 요소들이 있는지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그 다음에 전인식 단계에서 음악의 방이나 미술의 방이나 언어치료의 방을 통해서 3인칭 시점에서 객관적인 나를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걸 보시면 여기 미술방, 마음챙김방, 또 미술방 2, 음악방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저기에 들어가서 마음챙김을 할 수 있는 다른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환경에서 마음챙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의 프로토타입으로 우리 미산 스님이 지금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명상과학소에서 특별히 허가를 해주셔서 그쪽 환경을 이렇게 메타버스로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현재 촬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방이 이제 이렇게 3D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명상의 방에 입장을 하게 되고요. 그 명상에서 현재 불안 감정을 갖다 떨쳐내기 위해서 몸에 있는 그런 불안 감정을 없애고 내가 의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한 마음 정원은 앱의 형태로 해가지고 실제로 식약처의 임상 허가를 받아서 마음이 매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처방을 받고 제공하는 형태를 갖다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 꼭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마음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갖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서비스를 갖다 확장시켜 나가는 상황에서 일단은 일반인들에 대한 정신건강 치료제로 시장에 진출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특수직 공무원들을 위한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 메타버스 병원 등을 통해서 글로벌로 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으로 저희가 설명을 갖다가 드리고서 마무리를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 그러면 뭔가 일을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뭔가 건강을 갖다가 해치는 게임을 해서 뭐 건강을 해친다든지 이런 주로 부정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했다면은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메타헬스라고 하는 거는 이 소프트웨어가 건강을 더 높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런 명상을 과학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일반인들의 마음 건강을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환자들에게는 좀 더 높은 도수의 치료제를 통해서 그 병을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의료용 전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처럼 명상과 또 이 내용들을 갖다가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치료제 과정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이 치료제가 훨씬 더 풍성한 컨텐츠를 가지고 제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직접 이렇게 발표를 갖다 가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발표가 끝나고 나서 저희 토론 때에는 저희 하이의 CEO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컨퍼런스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시기를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하이의 CEO나 또는 저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